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쾰른 대 라이프치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쾰른은 샬케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전력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에 걸맞지 않게 경기 페이스에서 완벽하게 밀려버리면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 안타까웠으니 쾰른은 어떤 상대를 만나도 자신들의 축구를 고집하는 스타일입니다. 쾰른의 스타일은 90분 내내 압박을 세게 걸면서 측면을 이용한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이죠. 다만 올 시즌 공격 효율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겨울 이적시장에서 타겟터 역할을 맡기기 위해 데려온 젤케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생각보다 공격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것, 수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공격적인 축구를 고집하느라 실점이 상당히 많은 타입이었고 올 시즌도 그 페이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샬케가 유효 슈팅 2개에 그치는 등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었기에 겨우 무실점을 기록한 것이었고 슈팅 허용 숫자는 17개로 6개를 기록한 본인들보다 3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호펜하임을 3대1로 잡고 꾸준히 성적을 유지 중입니다. 후반기에 4승 1무를 달리고 있고 1무의 상대도 바이에른 뮌헨이었음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꽤 가파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중앙에서 강점을 가지는 타입입니다. 형태로 나서지만 측면에 배치된 포르스베리와 소보슬라이도 중앙으로 좁히면서 압박에 기여하는 편 때문에 사실상 공격은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럼에도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양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면서 전방 인원 증가에 도움을 주기 때문 쾰른보다 공격 효율성이 좋고 스피드가 빠르다는 점은 확실하게 장점입니다. 물론 높은 라인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비적 리스크를 꽤 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중앙 지향적인 전술 탓에 상대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 면에서 쾰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상대 타겟터인 젤케의 이탈은 고려해야 하나 자주 측면에서 누수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쾰른보다 중앙 전력과 결정력에서 좋은 모습이나 쾰른도 압박과 크로스를 무기로 맞불 양상을 잘 만들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심지어 쾰른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압박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 본 바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일정이 꽤 빡빡해 에너지 레벨 넘치는 팀에게 고전하는 양상도 보여줬음을 감안하면 라이프치히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헤르타 BS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바이에른 뮌헨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 마이너스 바이언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지만 모두 승점을 따내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쭉 이어가는 중, 물론 바이언전에서 중앙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무한히의 활약으로 인해 지난 시즌보다는 득점력과 승점 정리 페이스가 훨씬 나아진 것이 사실이죠. 헤르타 베를린이 역습 위주의 팀이라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카나다와 린드스트롬으로 대표되는 2~3선의 파괴력도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 실수가 다소 나오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 다만 글라스너 감독은 중원에서 5명이 상대를 감싸면서 유럽 무대에서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잡는 등 패싱 루트를 측면으로 유도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공이 측면으로 흐르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탈취한 뒤 빠르게 중앙으로 재역습을 이어가는 패턴이 상당히 쏠쏠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공격 전개도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우니온 베를린에게 0대2로 패하면서 침체기가 심합니다. 순위도 17위로 하락하면서 다이렉트 강등이 눈앞까지 온 상태. 일정도 프랑크푸르트, 웨넨글라트바흐, 도르트문트라 험난한 팀들을 연속으로 만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격 플랜은 롱볼을 통한 역습 혹은 세르다레의 온더볼을 통한 전개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크푸르트의 중원 압박은 상당히 조직력이 갖춰진 상태죠. 리그앙에서 안정적인 중원 전력을 갖춘 마르세유도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원 전개가 상당히 답답해진 모습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세르다르가 홀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히려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에 당할 걱정을 해야 할 듯. 지난 시즌 측면에서의 공격에 매달렸던 프랑크푸르트와는
달리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는 무한히가 여러 옵션을 제공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 평균 득점력이 1골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플라테나르트 등 수비진의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 상대 이선의 기동성을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원이 헤르타 베를린의 세르다르를 감싸면서 온더볼 전개를 막을 것이고 볼을 탈취한 뒤 역습으로 이어가면 헤르타 베를린의 느린 기동성이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전방에 무한히가 지난 시즌 볼에와는 다르게 결정력과 많은 공격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프랑크푸르트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보훔 대 호펜하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훔은 마인츠에게 2대5로 패했습니다. 두 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의 발악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0대4로 뒤진 상황에서 터진 두 골이라 상대가 마음을 다소 놓은 상황이었고 87분에 한 골을 더 실점하면서 상대 공격수에게 해트트릭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꾸준히 상대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과 슈팅 개수는 마인츠보다 더 높았고 레버쿠젠을 상대로도 슈팅을 11개나 기록하는 모습이죠. 다만 롱볼 위주의 빌드업 때문에 공격에서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고 세트피스 비중도 오픈플레이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마소비치의 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상대를 끌어들이고 롱볼 전개를 하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태.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와 샬케와 함께 슈팅 허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비적인 누수가 상당히 크죠. 물론 홈에서는 원정에 비해서 실점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홈에서도 8경기 15골로 경기당 2골에 가까운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은 10월 22일 이후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가 크게 무너진 상황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메넨글라트바흐에게 사고를 내주면서 굴욕적으로 패했습니다. 사실 호펜하임의 수비는 2시즌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지난 시즌은 수비보다는 공격에 집중하면서 이를 메우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센터백 땜빵까지 잘 해내던 그릴리치의 이탈도 수비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상태. 중원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아래 순위의 팀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다는 점이 위안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지난 시즌에는 많은 실점만큼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중위권을 차지. 그러나 올 시즌에는 공격 효율이 최하위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시즌 호펜하임보다 낮은 득점 효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샬케가 유일한 상태죠. 점진적인 공격에 나서면서 생각보다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전방에서는 크라마리치 외에는 미들맨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울 것. 게다가 크라마리치도 기대 득점에 비해 한 골 이상을 더 날리는 등 결정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호펜하임이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하는 것을 선호하고 하위 전력의 팀에게는 이것이 잘 먹히기는 했던 모습. 결정력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보훔의 수비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한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호펜하임의 수비 라인 붕괴와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감안하면 승패보다는 오버를 고려할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